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데일리맵의 황주명 대표입니다. 돈워리 BFP, 늘 똑같은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돈워리 BFP인가요? 이제는 고민하셔야 될 때입니다.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오늘은 좋은 보따리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IT, 그리고 바이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산업들에 대해서 요즘은 이제 또 비대면이잖아요, 그죠? 그 전화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산업들에 대한 분석도 함께 오늘 기법과 함께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새벽에 일어나게 되면 항상 뉴스가 있습니다. 기분 좋은 뉴스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의 골 소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득점 선두로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참 근데 오늘 경기를 보면서 조금은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나가자마자 한 골을 더 먹히게 되면서 경기에서 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주식 수익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매매에 대해서도 좀 더 차분한 모습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에서 40분 이후에 손흥민 선수가 나가게 되면서 추가골을 먹게 되면서 졌습니다. 뭐냐면 항상 주식은 똑같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고 끝까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인 시장과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드리고 오늘 기법도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시장 자체를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성장하는 산업과 그 다음에 하락하는 산업들이 좀씩 구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좀 솔직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이 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텐데 사실은 이거는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 가치의 투자보다는 자금이 모일 곳이 없습니다. 즉 비대면 쪽으로 자금이 모이게 되고 비대면의 투자의 핵심, 주식 쪽으로 자금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주식은 결국 다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수익과 그 다음에 어떤 그 기본적 가치에 수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 즉 기본적 가치와 어떤 수렴의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움직일 수 있느냐를 좀 체크해 보셔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슈퍼사이클은 전기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IT 이런 쪽일 것 같은데 근데 IT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좀 많이 상승을 했고요. 기본적 가치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올해 좀 너무나 많은 부분을 생산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조금 다소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쨌든 간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미리 좀 선반영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리스크할 수도 있다는 부분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5G는 내년도가 또 다시 본격 도래가 될 것 같습니다. 5G는 기간 인프라가 잘 깔려 있을 때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5G는 결국은 시장에서 없어지지 않을 하나의 테마가 될 거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전기차 예전에 안 갔을 때 전기차 갑니다 말씀드려도 안 하다 하셨죠. 근데 어느 순간 눈 딱 뜨고 보니까 전기차가 3배, 4배, 5배 갔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 또 하나가 5G라든지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5G는 내년도 상반기 올해보다는 내년도 때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IT 기업들 이런 부분들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안 솔루션도 당연히 주목해 보셔야겠죠.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최종 부전은 보안입니다. 제가 IT 중에서 지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보안 솔루션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적 그 기업의 가치가 보안은 언제든지 두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안 솔루션 관련된 섹터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게임 같은 경우는 성공했을 경우에 굉장히 좀 많은 상승을 보일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기업들이 많은 상장사들이 해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리스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밖에서 바라봤을 때 굉장히 우아한 백조, 우아한 오리지만 밑에서 굉장히 많은 발길질을 한다고 그러죠. 지금 많은 회사들이 제가 회사 명을 오픈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많은 회사들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그냥 주시장에서 상승으로 인해서 포장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 가치가 뭐 크루드 오일 가격이 주가도 상승을 하고 유가도 올라가고 빅스시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리스크에 대한 얘기들이 안 오고 있는데 저는 항상 피할 수 있어야 기회도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 부분 기억하시면서 접근하시는 전략 유효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의 기법은 뭐냐면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주식에서 사실은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니 해도 머니겠죠. 그래서 오늘은 대량 거래 매매법, 매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급이 들어오는 매매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수지파, 이것을 알면 수지 맞는 파동이다 해서 제가 이것이 수지파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자, 이 평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드렸고요. 근데 오늘은 어느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수급에 대한 포인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74개 7777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 또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요. 참고하셔서 또 들어오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수급에 대한 내용. 수급은 결국은 어떠한 내용이냐? 직접적인 순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우리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순매수. 순매수 반대가 뭐죠? 순매도인데 이 주식을 누군가가 매수를 강력하게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부분이 있겠습니까? 이슈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슈, 어이고야.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너무 중요해서 이렇게 딱 표시가 된 것 같은데 이슈가 있다는 겁니다. 이슈가, 순매수가 있다는 건. 주식은 속이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머니죠. 왜 돈이 들어왔을까? 자, 왜 수급이 들어왔을까에 대한 부분을 포인트를 잡고 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머니가 들어온 이유를 확인하기 전에 일단은 정보가 개인들은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보를 대체하는 것보다 수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같이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수급을 왜 맨 밑에다 뒀냐면 뿌리라는 얘기예요. 뿌리. 제가 지금 이 구도도 사실은 이것이 수지파라는 어떤 말의 어떤 뉘앙스를 맞추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뿌리입니다. 이게 제대로 가 있어야 이평이 맞든 거래가 맞든 시간이 맞든 지지가 맞든 파동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 수급을 갖고 오늘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체크하겠습니다. 자, 매매법을 오늘은요 다중거래라는 단어를 쓸 겁니다. 제가 거래를 분석해 보니까 총 5가지 거래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뒤에 있습니다. 꼭 좀 체크하고요. 자, 다중거래라는 것은 뭐냐면 강력한 거래량이 지속, 연속 포착된다라는 겁니다. 연속적이고 지속적이다. 뭐가 똑같은 겁니까? 뭐가 다른 겁니까? 똑같은 거니까 지속적이라는 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 연속은 특정 기간 안에 움직인다는 거. 연달아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봉 기준 포인트다. 자, 일본 기준으로 1차적으로 대량 거래가 발생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대량 거래가 발생해야 됩니다. 적으로 대량 거래가 발생해야 됩니다. 대량 거래가. 대량 거래가 발생하고 나서 우리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포인트를. 주목하셔야 되는데 어떤 것을 주목해야 되냐? 자, 다중거래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하고 나서 우리는 이 종목의 이슈를 찾는 겁니다. 어떤 이슈가 있느냐, 왜 올라가느냐, 왜 수급이 들어왔느냐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1차 대량 거래에 발생한 가격폭 기준의 고가를 돌파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대부분 종목들이 급등하기 전에 어떤 포인트를 보이느냐를 굉장히 중요한 체크가 될 수 있는데 자, 대량 거래가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대량 거래가 발생하고서 어떤 캔들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 캔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렸다가 이것보다 더 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큰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서 바닥에서 이것을 장악하는 순간 굉장히 의미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예전에는 프라이스 발류 매매법, PV 매매법이라고 해서 매매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PV 매매법이 뭐냐? 자, 이제 이걸 같이 계산해봅시다. P1, 프라이스 1, 첫 번째 경우의 수에서 P2, 두 번째 경우의 수보다 주가가 높다. 그러니까 P2가 주가가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성립해야 되는데 V1, 첫 번째 거래량에서 V2, 두 번째 거래량이 높다. 그러니까 P2와 V2가 높은 순간. 근데 다만 여기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극은 존재해야 된다. 연속적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지속이란 단어도 있지만 연속이란 단어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포인트까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은 이런 매매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프라이스 관련 PV 매매법이라는 단어로 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얘기입니다. 3번이. 그래서 고가를 돌파하는 2차 대량 거래가 발생해야 된다. 자, 2차 대량 거래에서 발생한 후에 5일선이 유지된다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돌파를 하고 나서 이 키 차트가 5일선을 차과적으로 따라 올라간다면 우리는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 5일선 이탈시 50% 매도하고 21월 이탈시는 전량 매도하는 전략으로 우리는 체크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 로직까지 보시면은 우리는 전체적인 전략과 로직, 상승 패턴과 하락 패턴에 대해서 모두 다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매매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 요거 지금 매매법 굉장히 단순하죠? 자, 다시 이제 수식으로 쓰게 되면은 P1보다는 P2가 높아야 되고 V1보다는 V2가 높아야 된다. 근데 이 전체적인 조건은 뭐가 돼야 돼요? 대량 거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두 개가 있으니까 지속되고 연속되는 수급에 대해서 우리는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잡아보시면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거래 구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본다면 대량 거래, 유효 거래, 매집 거래, 특수 거래, 다중 거래로 나눠집니다. 이 부분은 제가 5가지 포인트 나온 거. 거래에 대해서 이제 함께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금주식의 명캔타임, 황주명 검색까지 들어오시면 되고요. 비밀번호는 74개다. 자, 대량 거래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거래량 증가율이 500% 이상인 종목을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500% 이상이라는 것은 거래가 이렇게 있다. 갑자기 쭉 올라간 겁니다. 그냥 사진 않겠죠. 왜 샀을까? Why not?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대량 거래고 500% 이상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일단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떤 특정 누군가가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고 어떤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주포가 발생했다거나 어떤 상승 시그널에 대한 기대치가 될 수 있고 슈퍼 대량 거래라는 건요. 슈퍼 대량 거래는 전일 대비 2000% 이상을 상승하는 종목을 우리는 슈퍼 대량 거래라고 부릅니다. 슈퍼 대량 거래는 뭐예요? 전일 대비 2000% 이상 상승하는 종목을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유효 거래가 있습니다. 유효 거래. 유효 거래는 유통 주식의 150% 이상 발생하는 종목을 유효 거래라고 합니다. 즉 유통 주식 수의 150% 이상이라고 하면 자, 쉽게 얘기하면 어떤 말이냐? 우리가 전체적인 주식 수는요. 주식 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최대 주주 물량 플러스 유통 주식 수로 나눠집니다. 두 개로 구분이 돼요. 즉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시장에서 매매가 되는 자금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SI 자금이라고 해서 회사를 유지할 때 쓰는 자금이고요. 그러면 유통되는 요 매매 거래량이 결국 시장에서 풀리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어차피 이건 없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웬만한 특수한 경우 아니면 잘 나오진 않으니까. 그 유통 주식 수가 1000만 주인데 1500만 주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것이 1.5바퀴를 돌았다는 얘기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주목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유효 거래라는 건 뭐냐면 유통 주식 수의 150% 이상 발생하는 것을 우린 유효 거래라고 한다. 자, 그러면 유효 거래에서 좀 더 나은 건 뭐 200% 이런 관심주들을 보게 되면 이것은 뭐예요? 이렇게 거래량이 붙어서 상승하게 됐다라는 것은 나중에 이 물량을 다시 풀어가야 될 시간이 필요해요. 풀어가야 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대량 거래가 발생했을 경우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내려왔는데 거래량 없이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튀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한 번은 다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단기적인 수익을 내면서 보는 것이 뭐예요? 유효 거래 매매법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단점이냐면 너무 보이게 매매하잖아요. 보이게 매매하기 때문에 오히려 특정 뉴스가 정확하지 않으면 오히려 단기적인 접근에서 더 유효 거래는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매집 거래랍니다. 매집 거래. 주봉이 유통 주식 수의 200% 이상 발생하는 것. 주봉이 유통 주식 수의 200% 이상. 자, 200%라면 우리가 어떻게 기준 잡으면 될까요? 100%가 2배니까 200%면 3배를 의미합니다. 자, 3배를 의미하는데 제가 글씨를 조금 더 정확하게 쓰겠습니다. 자, 힘을 줘야지 잘 지워지죠. 자, 3배를 의미합니다. 그럼 즉 무슨 얘기냐? 자, 주봉은 일본 기준으로 5일입니다. 5일.
자, 5일 동안 보게 되면은 거래량이 꾸준해요. 거래량이 꾸준하다는 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시장에서 계속해서 거래량이 붙이는 거죠. 이 거래량이 꾸준하게 매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5일 동안이라고 했죠. 5일 동안. 그러면은 4일은 안 됩니까? 3일은 안 됩니까? 안 됩니다. 5일 동안이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5일 동안 거래량이 이렇게 박스권으로 꾸준하게 됐을 때 이 구간에서 3배, 그러니까 한 주간 3배 이상 유통주식수가 돌았다는 거는 이것도 뭔가가 매집 시그널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 눈에 보이게끔 움직였다는 건 우리가 전쟁을 할 때는요. 우리가 어떤 전투나 전쟁을 할 때는 항상 잔잔할 때는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이제 총력을 다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매집 거래의 기본적입니다. 특수 거래는 뭐냐면 대량 체결이 지속적으로 포착되는 걸 특수 거래라고 합니다. 대량 체결이 지속적으로 포착되는 거를 특수 거래.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이제 일봉보다는 이제 호가 기준에서 많이 나오는 그림이에요. 딱 시장을 봤는데 뭐 만주씩 계속 찍어 누가 만주 매수를 계속 해요. 3만 주 대놓고 막 이렇게 찍어요. 5만 주 이건 뭐예요? 뭔가가 매집을 확인해 주면서 하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특수거래도 주목해 보셔야 될 로직입니다. 자, 다중거래는요. 강력한 거래량이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포착된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다중거래까지 있죠. 그래서 대량거래, 유효거래, 매집거래, 특수거래, 다중거래에 대해서 거래는 정확히 구분하셔야 되고 이 중에 몰라도 되는 게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땐 다 알고 있는 로직이어야 된다.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는 투자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꼭 집어서 본다면 이제 개인 투자분들한테 많이 쓸 수 있는 게 유효거래 이 부분이랑요. 매집거래 그리고 다중거래 이 부분은 고난이도에 속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고요. 이거는 이제 고수의 영역이다. 고수의 영역이고 자, 이 부분 대량 거래에 대한 부분들도 이거는 잘 포착해야 되는 건데 요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접근하신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는 부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래를 이렇게 5개를 구분해 드렸는데 이 이상 거래가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수 경우에서의 거래에 대해서는 요 정도면은 대부분의 어떠한 인지와 그다음에 흐름에 대한 부분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비밀번호 7777이죠. 예,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다양한 부분들 정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BK탑스 과거 이제 동양네트워크스라는 건데 그 부분을 중요시 여기지 말자고요. 감정은 개선 기대감이 있지만 자, 여기서 갑자기 자, 이제 차트로만 보겠습니다. 차트로만 대량 거래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예, 없었던 대량 거래 이제 V1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V1이 발생을 합니다. 발륨이죠. 그 다음에는 P1 대량 가격의 주가가 상승합니다. 일반적으로 P1은 7% 이상일 경우가 좋습니다. 7% 이상의 P1이 발생을 합니다. 자, P1이 발생하고 나서 시간을 끕니다. 여기에 이제 타임적인 시간을 끌게 되면서 주가가 흐지부지하면서 여기서 뭐예요? 대량 거래 한번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시 질질질질 흘립니다. 왜? 이렇게 되면 개인들의 관심이 사라지고 자, 여기서 충분한 매집 이후에 다시 떨어질 때마다 매집을 해서 저점을 맞춰갑니다. 다목남목 만들면서 주가를 N자 파동을 만들어버리죠. N자 파동을 만들고 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다시 주가를 올리는데 자, 이 V1보다 쭉 가서 V2가 어떻게 돼요? 더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합니다. 자,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서 이제 자, 이 P1의 고가 부분을 넘어가는 P2가 발생을 하고 P2가 대량 거래에서는 더 매력적인 부분 P2와 V2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가격과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된다면 자, 여기를 돌파했을 때 우리는 기회라고 우리는 포착을 합니다. 기회라고 포착을 하고 나서 5일선을 따라 올라가면서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단기적으로 하나, 둘, 3, 4, 5거래란에 100%의 상승을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이 로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근데 이런 종목들을 좀 제가 선호는 하지 않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5일선 이탈 시 물량을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자, 5일선 이탈 시 물량을 정리하면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하시고요. 다시 올라왔을 때 21선 이탈 시까지 들고 왔다가 안 나오고 정고 자리니까 전략 매도 하신 전략. 물론 나중에 21선 반등 나오고 다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로직은 뭐예요? P1, P2, V1, V2의 그 기본적인 로직에서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감자를 통해서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나서 회사의 리스크를 줄이고 그 리스크를 통해서 리스크를 줄이고 나서 우리는 기회를 엿보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면 키네마스터. 자, 유튜브 동영상 편집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종목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가겠습니다. 사실은 자, 이전에 대량 거래가 발생했다라는 부분들은 여기 이제 P1, P2와 V1, V2가 다 나오는데 이렇게 연속돼서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서 이전 자리였던 이런 자리들이 여기죠, 여기. 요 자리를 장악합니다. 요 자리를 장악합니다. 자, 요 자리를 장악하는데 요 자리를 장악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자, 보세요. 중요한 거는 제가 5일선 자리가 이탈하면 이제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자, 5일선 자리가 이탈하면 50%를 매도해야 됩니다. 자, 일반적인 세력주들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세력주 좀 그렇죠? 어떤 뭔가 특정 주포주라고 그럴까요?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그런 단어니까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라고 봤을 때 여기서 이제 2배 올려놓고서 5일선을 이탈시킵니다. 자, 5일선을 이탈시키게 되면서 5일선을 이탈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50% 매도. 그래도 2,000원에서 4,000원이니까 추가적인 매수가 나고 눌렸죠. 쭉 치고 올라갑니다. 자, 종가 기준 21선 무너질 때, 21선 무너질 때가 여기죠. 이 자리에서 전략적인 매도를 잡을 수가 있겠죠. 자, 5일선 이탈할 때 매도, 21선 이탈할 때 매도하면서 100% 수익과 함께 21선 최종 매도를 잡을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이런 종목들이 다시 턴어라운드 다음에 뚫게 된다면 더 멀리 갈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뒤에는 더 멀리 갑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체크해야 될 부분은 뭐예요? 요런 어떠한 로직적인 부분들에 대한 매매에 대해서 수익 극대화. 물론 이거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펀더멘탈이 있다라고 하면 그 종목은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 종목도 나중에는 몇만 원이 넘어가는 구조가 됐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또 하나 여기서 투자 팁을 드릴 수 있는 건 대량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자, 일정 수급이 떨어지고 이제 여기에 뭐냐면 우리 손바뀜이라고 불러요. 손바뀜. 손바뀜이 발생하고 나서 주가는 턴어라운드 하는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손바뀜일 자리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대량 거래 발생 자리 2,000원과 8,000원이면 어디죠? 5,000원이죠. 근데 딱 보시면은 50%가 눌리죠. 또 갈 종목은요. 50%에서 에너지 모으고 다시 갑니다. 요로지까지. 이게 이제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유로테크라는 종목을 또 볼게요. 자, 제가 수소차 관련된 종목을 워낙 많이 얘기를 드렸고요. 요거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사실은 이렇게 두 번 볼 수가 있었어요. 유로테크는 여기서 이제 대량 거래가 발생했죠. 유로테크가 대량 거래가 발생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수소차 품절주 관련해서 P1을 잡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사실은 이제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려고 준비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치고 올라가고 준비하다가 이게 뭔가 실패한 거죠. 실패하면서 개인 물량이 떨어진 거죠. 자, 물량이 떨어지다가 다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다가 뭐가 된 거예요? P2 가격적인 전략이 두 번째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가 된 거예요? V1이 나온 거고 V2가 된 거죠. 자, 근데 유로테크가 이제 여기서 치고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단기적으로 급등한다고 그랬죠. 일반적으로 2배가 급등합니다. 빠르게 올라가면. 자, 그럼 7,600원 기준으로 해서 종고 돌파가 나왔으니 7,600원 곱하기 2하면 15,200원. 자, 이건 100% 가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5일선 이탈까지 본다면은 약 그래도 80% 정도 수익이 나왔고요. 자, 21선도 바로 이탈시키면서 여기서 이제 끝내야 되는 케이스가 나오긴 했지만 요 로직이 굉장히 빠르게 발생하게 됐던 흐름이었습니다. 자, 제일 전제 조건은 뭐냐면 자,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면 오히려 이런 경우가 더 안 좋아요. 뭐냐면 여기서 만들어 놓고 단기간에 또 뚫고 이거보다는 충분한 어떠한 개인들의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 재매집이에요. 자, 일단 한번 테스트를 합니다. 물량 테스트를 딱 해보고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 본 다음에 밀어봐요. 이렇게 밀어보고 나서 뚫릴 것 같으면 여기서 같이 그냥 쏘자 해서 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는 거죠. 요 로직까지 저희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밌죠? 다음 번 보겠습니다. 자, MS 오토텍. 자, 이제 좀 차분하게 가보겠습니다. 자, MS 오토텍. 이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정확히 좀 체크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기차, 수소차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언제나 제가 문의 주시면 된다고 그랬죠. 노라토 오픈 채팅방,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규명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 왜 이렇게 좋게 보냐면 개인 투자자분들 가끔 문의 주세요. 왜 매일 전기차 관련된 종목만 얘기를 하냐. 전기차 관련된 종목 좋을 수밖에 없죠. 영업이 계속해서 흑자 지속이 되니까. 아니면은 신사업 콘텐츠 뭐 이런 쪽에 대한 사업들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외 사업들에 대해서 포인트 잡게 된다면 크게 메리트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메리트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런 전기차 관련된 섹터 혹은
뭐 지금 뭐 쉽게 회사에 신사업 붙이는 것들. 저는 딱 두 개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할 때 가끔 어떤 사람을 봐야 됩니까? 하면 저는 슈퍼사이클을 보거나, 예, 슈퍼사이클을 보거나, 아니면 뭐 하시면 돼요? 아니면 아예 그냥 그 회사가 바뀌는 신규 뉴 사업을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거나 이거를 해야 되고 저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실 가치 투자라고 보고 있어요. 슈퍼사이클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말씀드린 어떤 제약바이오, 5G, 전기차. 뉴는요, 새로운 건요. 새로운 건 뭐가 있어요? 그렇죠. 뭐 최대주주 변경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자금력 있는 사람분들이에요. 그럼 그 회사는 다시 좋게 만들어지겠죠. 능력 없는 누군가 빠져나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회사가 바뀌게 되면 이런 것도 한 3-4배씩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의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아예 지속적으로 성장하거나 그죠? 전 이거 말고는 사실은 단기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끔은 뭐 차트라고 그러지만 아니면 신사업이거나 아니면 신규 어떤 이슈가 있거나 뉴 이슈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밖에 저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MX 오토텍 같은 경우 전기차 관련된 종목으로 두각을 받고 있고요. 자 보시게 되면 요거 이제 쫙 보시면은 느낌이 오셔야 되는데 그렇죠? 자 프라이스 원 잡혔죠? 제가 일부러 안 적어놨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예요? V1. 자 그다음에 뭐 보이니까 프라이스 2 보이시죠? 자 V2. 근데 요거 좀 특이 케이스가 자 이렇게 만들고 좀 기간 짧잖아요, 그죠? 좀 긴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한 달 이상인 게.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보면은 이 V2를 넘는 V3가 나타나요. P3. 자 요거는 3단계 상승이 있었는데 P2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5일선 깨고 나서 바로 그냥 밀어내렸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두 개의 힘이 들어온 종목인데 모멘텀이 있다. 매집이 이루어지고 다시 날라옵니다. 자 매집이 이루어졌죠.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이중바닥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이중바닥은 상승 포인트의 가장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뛰어 올라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빠르게 세게 강하게 튀어 올라오죠. 그래서 7,000원. 자 7,000원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주가에 대한 로직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100% 정도. 자 6,950이니까 14,000인데 약간 부족하죠. 자 MST 그러니까 빠르게 100%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21선 반등 나오면서 재도약을 준비하는 거죠. 자 5일선에서 한번 매도 쳤어도 21선에서 안 깨졌으면 다시 한번 재도약. 이게 기본 로직이에요. 근데 자 제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PV 간격이 프라이스 1과 프라이스 2의 간격이 그러니까 V1, V2도 마찬가지지만 최소한 2달 이상이면 좋습니다. 왜? 2달 있으면 악성 매물을 다 소화시켜요. 네, 2달. 제 M으로 쓸게요. 2달 이상이면은 그러니까 요게 지금 한 달 구간 안에 있었지만 이렇게 봤을 때 오히려 이렇게가 하나가 P1일 수 있고요. 이렇게가 오히려 P2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자 이거 기간이 좀 짧으면 이렇게가 프라이스 1, 이렇게가 프라이스 2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직 기간에서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또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전체적인 예시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지금 다 보시면은 전기차 수소차 종목들이 좀 더 포인트적으로 나왔죠.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전기차 수소차 중에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JNK 자 이 종목이 안 가요 답답해요 이랬던 분들이 많으셨죠. 자 근데 결국은 어떻게 갔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박스권을 그리는데 자 여기 이렇게 연결하니까 여기에 뭐가 되냐면 P1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V1이 되는데 가끔 거래량이 전일 거래량 비교돼서 빨간색과 음색. 그러니까 요 가격 캔들과 거래량 캔들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항상 제가 기준으로 뭐 해야 돼요? 현재가, 그러니까 시가 기준, 현재 시가 기준으로 해서 이걸 맞춰 놓으셔야 됩니다. 캔들과 가격 캔들과 거래량 캔들을 맞춰 놓으셔야 된다.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자, 보겠습니다. 자,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전체적인 흐름에서 여기는 P1이 나오고요. 여기는 V1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P2가 나오죠. 근데 기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죠? 요런 게 문제죠. P2, V2. 그러면 고심이 되는 거죠. 아, 요 짧은 기간. 아까 전에 그 제가 지금 배치를 이렇게 시켜놓은 게 뭐냐면 다양한 예시들을 응용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를 전체를 하나로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를 하나로 보고 새로운 거래량이 나왔을 때, 요 새로운 거래량 나왔을 때 여기가 오히려 투자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간이 짧았으니까 최소한 한 달에서 2달 정도 기간을 두고 나서 봤을 때 요 기간에서 수급이 나오고 다시 상승 포인트. 근데 상승 포인트가 그렇게 크진 않았죠. 종목 자체가 조금 무게감 있는 종목입니다. JNK 히터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히려 혹은 이전 자리에서 이렇게 B1, V1이 나오고 상승에 대한 흐름 포인트를 나오게 되면 주가 상승에 대한 역할과 견인차에 대해서는 더 잘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손실이 작을 수 있죠. 재미도 있을 수 있고 손실도 작을 수 있다는 게 결국은 주식 투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주가 상승 포인트들이 조금 다를 수 있겠는데, 자, 21선을 여기서 만약에 투자 포인트를 다시 잡아서 여기서 들어갔다. 그래서 여기 올라갔는데 다시 내려온다. 근데 내려오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의 수에는 어떻게 되냐? 조금 더 응용을 간다면 이 시가 부분에서 재반등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계속해서 단기 로직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다. 수익이 있다라는 것까지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재밌으시죠?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체크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이고, 웹젠. 자, 이제 요런 경우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게임 실적 관련주라든지 보안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즉 이제 산업은 다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제가 이제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결국은 왕도에는 지름길이 없다. 즉 노력해야 하지만 그 방향을 갈 수 있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근데 예전부터 제가 이제 그 단어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좀 열심히 뭐 했는데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단어죠. NC. 쉽게 하면은 지름길에는 왕관이 없다는 뜻인데, 예. 근데 무슨 말이냐? 지금은 근데 위험한 길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예전처럼 대면 사업이 있고요. 예, 비대면 사업이 있는데 산업 사이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대면 산업의 비중이 예전에는 8이었고 비대면 사업이 2였어요. 그죠? 이 정도 8대2 정도의 사업이었다라고 보는데 지금은요. 오히려 대면 사업과 비대면의 사업이 5대5의 비율로 30이 빠졌고 30이 올라갔습니다. 즉 이제는 어느 정도는 비대면 쪽에도 주목해 봐야 될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유전자 변형 관련된 질병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산업에 대한 사이클을 보셔야 되는데 대면 산업에 대한 부분들 조금씩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쪽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카파는 이쪽으로 많이 커지지 않나.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나중에 전체적인 시장이 갔을 때는 4대 6까지 그 이상 벌어지긴 어려울 거. 거기까지도 갈 수가 있다. 자, 지금 로봇 관련된 투자, 현대차가 로봇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도 결국은 뭐냐면 이제는 모든 산업들이 예전에 빌 게이츠가 로봇셀을 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로봇셀을 내야 한다는 이유가 뭐였냐면 결국은 그만큼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로봇들이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게임도 이제는 가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흐름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비대면 산업에 대한 확장들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게임은 뭐가 중요하냐면 대표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웹젠은 뮤라는 대표작이 있죠. 자, 어쨌든 사이클로 봤을 때 자, 한 달 이상의 사이클이 걸렸죠. 확인을 해보니까 위로 갔다가 내려갔다가 뚫는 자리가 여기서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5일선을 따라 올라가는지를 보는데 5일선 따라 올라갔고 20일선, 5일선에서 한번 수익 내고 21선에서 재차 반등에 대한 기대치.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N자 파동이죠. 자, 보게 되면 구간은 비슷하죠. 2만 원에서 자, 일반적으로 100% 흐름을 한다. 100% 한번 흐름을 만들어내요. 그럼 100% 흐름을 만들어내고 또 질질질질 흘러낸 다음에 다시 120선 반등이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시장에서 어떤 로직으로 항상 접근하고 어떤 포인트를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 한번 드리면, 자, 지금 이제 모든 로직들에 대해서 이 종목을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거래 대량입니다. 지금 제가 프라이스 1이라고 잡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V1입니다. 즉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의 자리라고 하죠. 왜 대량 거래가 발생했을까? 이걸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정리해 놓는 게 좋습니다. 이 종목은 예를 들면은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었어. 뭐 이 종목은 어떤 이슈가 있어.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정리를 해놔야죠. 준비된 자만이 수익을 얻는 겁니다. 정리를 이렇게 해놓아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을 내 관심주에 넣어놓는 겁니다.
주식으로 수익 보는 사람들은 관심주가 잘 정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식으로 수익 봅니다. 관심주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V2가 발생하는 걸 보는 겁니다. 대량 거래가 두 번째 또 발생해요. 자, V1이 발생하고 V2가 발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프라이스 1,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스 2가 발생하죠. 자, 근데 V2가 발생됐을 때는 왜냐하면 장중에 따라가도 좋거든요. 종가 전에 따라가야지 그 다음에 바로 강력한 수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리된 내용이 정확하다라고 하고 명확하다면은 장중에 그 종목이 급등을 하고 뚫었을 때 그리고 종가상 안착 가능성이 높은 3시 뭐 한 20분 정도 혹은 3시 한 15분 정도에 30분의 종가가 잡히니까 이럴 때 확실하다고 하면 들어가서 바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죠. 왜? 100% 상승 파동까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 기본은 뭐냐면 V1이 발생하고 나서 근데 P1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7% 이상의 상승 흐름이 발생했을 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로직들이 정확하게 딱딱 떨어질 수 있을 때 결국은 또다시 상승 포인트와 함께 시장에 대한 기대치들도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전제 조건은 뭐예요? 제가 봤을 때 이제는 비대면 사업입니다. 앞으로 대면보다는 비대면. 자, 보시면 전기차나 자동차도 결국은 자동차라는 개인 공간이 많아지면 버스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대중교통을 선호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거지만 자, 대면 쪽에 가깝죠. 오히려 이거는. 근데 혼자의 공간, 독보적인 공간과 인포테인먼트는 비대면에 가깝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 로직들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필요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좀 말씀드리면서 산업에 대한 사이클들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대면 사업 중에 굉장히 위험한 기업들이 많을 수 있다고. 지금 실적적인 부분들이 연이어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된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유가. 자, 이제부터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기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다중거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매매에 대해서 성공 있는, 수익률 높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우리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라는 건데 사실 유가가 47.94입니다. 이거 1월물이에요. 유가 1월물인데 저는 이제 궁금함이 생기는 거예요. 퀘스천이. 아니 유가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도 되는 것인가? 자, 제가 유가가 6달러 나중에 자 요거 47.94 보기 전에 지금 47.94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면 과하다라는 평가는 받는데 어떠한 위치인지를 아마 전체적인 흐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유가인데, 자 제가 이게 이제 연계를 한 거 유가를 원래 몇 월물, 그러니까 유가는 한 달물마다 없어집니다. 그거를 연동해 가지고 연결로 진행해 놓은 건데, 자 크루드오일 기준이죠. 크루드오일인데 제가 6.5달러까지 크루드오일은 빠졌습니다. 자, 한때 유가는요, 2018년 기준으로 80달러까지 갔어요. 80달러가 6달러까지 빠졌어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상식을 벗어나는 건 나중에 다시 돌아온다고 봐요.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상식을 벗어나는 것들이 발생을 해요. 살아가다 보면. 근데 그것은 다시 원론으로 돌아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는 뭐 운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기회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적당선에서 취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너무나 상식을 벗어나면 그건 다시 돌려줘야 되는 돈이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단어가 저는 진짜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도 절대 쉬운 돈이 아니죠. 알고 투자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분명히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려도 지금 당장은 와닿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저의 경험과 경력상 그런 부분들은 항상 똑같다. 이게 저는 이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쨌든 간 시장은 기회가 있고 근데 그 기회를 어떻게 준비해서 어렵게 잘 수익을 낼 수 있냐가 주식이에요. 보세요. 자, 76.9달러, 약 77달러까지. 요 2015년 국어는 없애고요. 자, 76.9달러, 약 78달러, 100달러 이때 뉴스 엄청 나왔죠. 100달러 간다고. 자, 100달러 간다고 뉴스가 엄청나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자, 2019년도에는 횡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한 40에서
한 60달러 횡보를 합니다. 70달러 살짝 안 가게. 그래서 이렇게 횡보하는 1년이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갑자기 주가가 그 2020년대 코로나를 맞으면서 급락을 합니다. 유가가죠. 주가가 아니라. 자, 유가가 급락을 하게 되는데 자, 제일 주목해봐야 될 게 여기서 이제 하락을 했어요. 6.5달러. 그러니까 제가 10달러 밑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 뭐 석유는 없어지고 넘쳐 흐르고 잘 생각해보세요. 그때 과거를. 요때요.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유가가 없어진다. 마이너스로 된다. 보관료가 나온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막 나왔어요. 근데 그게 다 퍼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부분을 짚어드리는 거 중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떤 얘기를 드렸었냐면 제가 그 방송 그대로 나옵니다. 교과서에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정정할게요. 유가라는 거는 결국은 50년 안에 다 고갈될 거다라고 제가 봤습니다. 희소성이 있는 자원은 결국은 올라갑니다.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냐. 지금 유가는 마이너스로 갈 수 있는 구간도 있다. 그럴 수 있죠, 저는. 근데 상식선상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리죠. 비상식은요, 다시 상식적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비상식은요, 상식으로 돌아와요. 자, 그럼 이제 상식까지 돌아왔나 봅시다. 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운과 어느 정도의 수익은 나와야 되지만 기본적인 상식을 중시 여기면 거기서 큰 기회가 옵니다. 그러면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40달러입니다. 40달러인데 자, 여기가 뭐냐면 전체 이제 이쪽 구간은 배제를 하고 76.9달러와 6.5달러. 그러니까 최고와 최저의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지금 유가는 중간값을 올라왔습니다. 물론 지수가 올라가면서 유가의 가치도 올라간 거죠. 그러면 요게 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작년에 정상적인 어떠한 산업이 이루어지고 발생했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그 하단부 위로 올라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수는 올라갔지만 자, 지금 이 정상적인 가치를 봤을 때 이게 50달러에 대해서 50달러가 이제 50달러 근처에서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퀘스천이 일단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50에서 60달러 요 박스권을 돌파하기는 어렵죠. 자, 지금 제가 어떤 경제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물론 펌핑이 되면서 다시 석유를 많이 쓸 수는 있겠지만 자, 그 구간 안에서 과연 어느 정도 정상화될 수 있느냐 했을 때 50에서 60달러로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퀘스천을 둬야 돼. 이게 올라가야지만 주가도 계속 가는 거예요. 유가는요, 경기지표예요. 왜 경기지표냐면 결국은 그 공장이 돌아가고 우리가 가장 산업시설이 돌아가고 이러려면은 결국은 이 유가를 통해서 석유를 통해서 산업이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유가를 보시라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지금 이 50에서 60달러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공매도도 없고 시장 자체에서 그 여러 가지 제가 그 독일 총리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다소 힘들다는 걸 인정한다. 오히려 나중에 좀 힘들더라도 지금은 좀 고삐를 쥐어 매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냐면 그런 부분들이 통합하면서 뒤로 밀어놓은 거예요. 리스크를. 지금은 리스크가 없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뒤로 밀어놓은 겁니다. 이 리스크는 다시 한번 옵니다.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 국가적으로 지금. 시중에 돈을 풀었던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 리스크로 와서 다시 만들어지고 그럼 유가의 적정 가치는 얼마냐? 이게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지수의 가치와도 맥락을 이어가게 되는데 42달러 정도의 맥락 가치가 나옵니다. 42에서 50달러. 요게 적정 가치라고 저는 봐요. 그럼 지금 42에서 50달러, 47.84면은 거의 적정 가치같이 돌아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37에서 38달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죠. 왜? 유가에 대한 쓰임에 대한 로직까지 만들어진다면. 그래서 제가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유가까지 봤고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자꾸 경기 지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빅스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빅스라는 지수는 어떻게 표현하면 위험성 지수예요. 위험성 지수. 자, 위험성 지수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변동성 지수인데 변동성 지수는 결국은 사람은 기쁨보다 위기에 더 큰 반응을 한다라는 단어가 있죠.
자, 빅스지수 보시게 되면 자, 이게 이제 제가 일부러 지금 달별 흐름을 갖고 왔는데 쭉 보시게 되면 여기까지 작년이었어요. 작년에 빅스지수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절정이었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과 영국 이런 국가들이 코로나 위기가 왔을 때 빅스지수는 급등합니다. 자, 급등을 하고 나서 자, 포인트적으로 봤을 때 이 자리 지금 내려왔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오히려 안정화 단계보다 자,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그다음에 4월부터 변동성 위험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선반영이 됐을 때 자, 우리가 내년도 6월이 본격적인 치료제가 나온다고 했을 때 자, 주식은 선반영되죠. 자, 치료제가 나온다고 했을 때 기대감으로 자, 1년 선반영 지표로 하죠. 1년 선반영 지표다 보니까 주식은 선행지수입니다.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 지금 빅스 지수도 거의 다 내려왔어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전체적인 지수 구조가 자, 지금 최저점이었던 자리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민이겠죠. 지금부터 진짜 고민인 게 12월 중순입니다. 딱. 네, 12월 중순인데 여기서 더 빠져야 되냐. 빅스 지수가 빠져야지 오일 지수는 올라갑니다. 자, 빅스 지수가 더 빠질 수 있는 구간에 대한 로직인데 자, 지금 이제 빅스 지수는 하단까지 찍었습니다. 드디어 최대 이탈을 하고 나서 오늘 양봉 잡아갑니다. 여기서부터 고민하셔야 될 자리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위험성, 변동성 지수도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필요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한 거는 좀 있으면 기회는 분명히 온다라고 합니다. 리스크 관리를 한 사람에게는, 한 분에게는 오히려 위에 기회가 올 수 있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리에서 보셔야 될 게 뭐다? 슈퍼사이클 종목이다. 슈퍼사이클에 대한 종목과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동성 높은 최대 주주에 대한 변경에 대한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갈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지금도 3에서 5배 정도가 더 갈 수 있는 그림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은 지금 제가 오늘 준비했던 부분이고요.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시장은요. 어떻게 보면은 위기와 기회가 병존하는데 슈퍼사이클은 결정이 나버렸어요. 자, 대한민국의 슈퍼사이클은 이제 제가 섹터로 조금 더 세분화드리게 되면 그 가장 큰 섹터는 비대면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릅니다. 자, 그 비대면 안에서 이제 파생이 되는데 왜 비대면에서 파생이 되냐? 자, 첫 번째는 전기차도 결국은 자동차라는 나의 갖춰진 비대면이 되는 거고요. 보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계에 영향을 받는 비대면이 됩니다. 로봇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은 사람을 덜 만나고 사람이 이제는 진행하지 않는 비대면으로 가는 거고요. 모든 사이클이 비대면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러니까 그 외에 대면에 대한 사업을 무시하거나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제약바이오도 결국은 비대면이죠. 사람을 만나지 않고 치료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이런 종목들을 이제는 정리하셔야 되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주식은요. 항상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오는 것이 기본적인 로직입니다. 근데 거기서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언제 2,000개의 종목을 매일 분석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V1 대량 거래가 발생한 종목들 시장에 그렇게 하루 동안 많지 않습니다.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3개가 될 수도 있고 많아야 20개 안쪽입니다. 그럼 그 20개 안쪽에 있는 종목을 정리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를 해서 다시 그 종목이 두각을 받을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것이 결국 오늘에 대한 매매법이고 기법이었습니다. 자, 제가 항상 여러분들과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비밀번호는 7777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들이나 함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함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좋은 수익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지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